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이정수. 아내 한아름과 둘이서 살고 있다. 장인이 사장으로 있는 광고 대행회사에 다니고 있는 나는 일과 일상 모두 순풍만풍한 인생을 살고 있다. 지금 모습만 보면 남부러울 게 없지만 사실 지나온 내 인생은 파란만장 그 자체였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8살이었던 나는 큰아버지 댁에 양자로 입양되어 자랐다. 2살 아래인 사촌동생과 호적상으로는 형제였지만 큰아버지 부부는 친아들인 진상이만 편애했다. 나를 노예처럼 취급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거다. 진상이도 자기 부모님처럼 나를 업신여겼고 큰아버지 집에서 나는 항상 소외받고 무시받는 존재였다. 겨우겨우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시켜줬지만 대학은 보내주지 않았고 빨리 돈 벌어서 키워준 은혜를 갚으라고 했다. 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기로 했다. 직장엔 들어갔지만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처지에 갑자기 고연봉을 받을 리가 없었고 처음 취직을 했을 때는 적은 월급을 받으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저 일만 했다.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만은 없었다. 하지만 양부모들은 내 월급을 두고 거의 매일 그것도 월급이냐며 비웃고 괴롭혔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이런 돈 받아서 네가 평생 일한들 우리한테 어느 세월의 은혜를 갚아? 라고 하면서 양모는 월급을 전부 자기가 차지했다. 그런 생활이 2년 정도 지속되던 어느 날 동생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자 목돈이 필요하게 된 양부모는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자 양부모와 동생이 거실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양부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사실 내가 좀 빚이 있는데 너를 큰 기업 사장 딸하고 결혼시키기로 결정했다 라고 했다. 이 갑툭튀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동생이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 얼꽝이랑 결혼해라 이거야. 그리고 얼꽝 아빠 회사에서 일도 하고 그 돈으로 내 학비랑 아빠 빚도 갚고 그제야 이해가 됐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빚도 갚고 학비도 마련하려고 나를 팔겠다는 얘기. 난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요 라고 강하게 거부했지만 양부모들은 그럼 지금까지 너한테 들어간 돈 다 갚아. 은혜도 모르는 놈 라고 경로. 겨우 20살 나이에 강제로 결혼 상대가 정해지고 팔려가게 되다니. 절망, 억울, 원망 그런 감정들이 솟아났다. 형식적인 상견례일 내 힘으로는 평생 가볼 일이 없을 것 같은 고급 요리집 룸으로 안내됐고 빈말이라도 미인이라고 하기 힘든 뚱뚱한 여자와 그 부모들이 앉아 있었다. 여자의 이름은 한아름. 나이는 나보다 2살 위였다. 딱 봤을 땐 30도 더 넘어 보였는데 저런 노안이 겨우 22이라니 진짜 깜놀했다. 상견례 분위기가 무르익자 양부가 못난 자식이지만 제 아들을 사위로 어떠실까요? 라고 확인 사살을. 그러자 한아름과 그 아버지가 둘이서 소곤소곤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잠시 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했다. 그 순간 나는 진짜 끝이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날 이후 한아름과 결혼을 전제로 강제 교제가 시작됐다. 그런데 막상 데이트를 해보니 그녀가 갖고 있는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같이 있으면 아름이는 자신보다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자상함이 있었고 어설프긴 했지만 재미있는 화제거리를 열심히 찾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호감을 느끼고 시작된 만남이 아니어서였는지 결혼에 대해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런 내 기분 따위는 아무도 관심 없었고 부모들끼리 결혼 준비를 진행하면서 당사자인 우리 둘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결혼 날짜를 고르고 있었다. 이런 현실 앞에 나는 무력감을 느꼈고 아름이가 옆에 있어도 힘이 나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양부모들이 나한테 한 달 후에 결혼식을 올리라고 통보를 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어쨌든 아름이에게 청혼을 하기로 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한 후 아름이와 카페에서 만나는 것까진 했는데 어쩐지 결혼이란 워딩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아름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결혼 날짜 정해졌다고 들었어요. 조금 미루는 게 어떨까 싶은데 라고 하면서도 아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너무 놀란 나는 더더욱 말문이 막혔는데 제가 너무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요. 정수 씨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된 후에 다시 만나요 라고 하더니 아름이는 카페에서 먼저 나갔다.
집에 가서 양부모들에게 그 얘기를 전하자 두 사람은 격노했다. 그 옆에서 동생은 혼자 웃겨 죽는다면서 그럼 그 뚱녀한테 차인 거야? 대박! 라고 비웃었다. 그러자 양부모들은 더 화를 내면서 그런 호박 같은 여자애 하나도 제대로 못 꼬시는 놈이 세상에 너 말고 또 있으면 데리고 와봐. 그런 놈이 있기나 할 것 같아? 그 뚱녀랑 너랑 딱이니까 결혼하라고 한 거야. 빚은 어쩔 건데? 라면서 아름이에 대한 망언을 퍼부었다. 망언들을 듣고 있자니 아름이의 웃고 있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고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다. 밝고 맑고 배려심이 있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나는 과연 이 인간들과 얼마나 다른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다른 누가 아닌 나 자신한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양부모와 동생 앞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엎은 후 앞으로 2번 다시 이 집에 오지 않을 거고 돈도 갖다 바치지 않을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라고 악을 쓰는 양부모들을 무시한 채 집을 나와버렸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 살기를 해보니 상상 이상으로 스트레스가 사라진 걸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양부모에게 돈을 주지 않자 대학에 진학을 못하게 된 동생은 취직도 안 하고 집에 있다고 들었다. 양부모, 양동생과 손절한 지 2년이 됐지만 나는 아름이란 여자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시작된 만남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름이를 좋아하게 됐을 거란 생각을 많이 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면 거부감 없이 결혼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들이 깊어갈수록 다른 여자를 만나도 아름이 생각이 났고 어떤 여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 날 퇴근해서 회사를 나왔는데 눈에 띄는 미모의 여자가 회사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를 보더니 반가운 표정으로 웃어 보였다. 저 누구시죠? 라고 물어보자 오랜만이에요. 저 한아름이에요. 라고 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는데 자세히 보니 아름이와 매우 닮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특히 목소리가 아름이랑 똑같았다. 정말 아름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예뻐진 거야? 나도 모르게 바싹 다가갔다. 그날부터 운동도 시작하고 패션이며 메이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예뻐진 후에 정수 씨 앞에 나타나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 진심을 아름이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직감했다. 사실 그동안, 아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한아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겠니? 라고 고백을. 그러자 아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1년 후 나는 아름이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아름이에게 프로포즈를. 우리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다.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이의 모습은 누구나 숨을 멈출 정도로 아름다웠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하객석을 바라보자 낯익은 얼굴이. 초대한 기억도 없건만 양동생이 멋대로 결혼식에 와서 앉아 있었다. 양동생은 아름이를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같이였는데 양동생이 양부모의 소개로 부잣집 딸과 약혼을 했고 그 약혼자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약혼자라는 게 충분히 직감이 됐다. 양동생은 큰 소리로 헐 대박! 뚱녀랑 결혼한다길래 내 약혼녀 자랑하려고 일부러 왔더니 왜 신부가 예쁘고 난리? 대체 이 여잔 누구야? 그리고 유명 광고회사 사장이 장인이라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풀리셨을까? 라고 짓거렸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지 말고 파트너를 바꾸자. 내가 형 신부랑 결혼하고 형은 내 약혼자 데리고 가고 체인지! 라는 패륜적 망언까지. 그 말을 듣고 있던 약혼녀는 당연히 격노. 양동생 뺨을 갈겨준 후 우리 약혼은 없었던 거다! 라고 하더니 빛의 속도로 나가버렸다. 내가 양동생에게 너 돌았구나. 흉 볼 때는 언제고 아름이가 예뻐지니까 할 말 못할 말도 구분 못하는 망나니가 됐네. 외적으로 예뻐진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내적으로도 이런 여자는 어디 가도 없어. 내 여자한테서 떨어져. 한 방 세게 날려준 후 스태프들한테 말해서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양동생은 마지막까지 너 같은 고아가 얼짱의 사장 딸인 여자랑 라면서 뭐라고 떠들어댔다. 그 후 양동생은 파혼당한 후 다시 무직의 은둔형 외톨이로 복귀. 양부모들도 대책 없는 아들한테 정남이가 떨어졌는지 예전과는 달리 엄하게 대했다는데
평생을 응석바지로 살아온 양동생이 그런다고 달라질 리가. 양동생은 문제투성이에 직장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양부모 속을 평생 썩이는 골칫거리가 됐대. 골칫거리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양부모들은 고생 꽤나 하고 있다고 들었대. 한편 나는 아름이와 결혼한 후 두 아이가 태어났고 지금은 내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대. 언젠가 장인어른의 후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도 열심히 가족도 소중히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늘 다짐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